세계 100대 브랜드, 판매량 세계 5위, 대졸 평균 초봉 6천만 원 이상,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반기 공채에는 5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창의, 도전,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전 세계 10만 명 직원과 함께한 현대자동차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자동차 그룹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이 대기업 공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9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아직은 괜찮겠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3건 중에 1건은 네. 9월에 마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공채 일정을 발표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방송 보고 계신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부모님들, 네. 야 9월까지인데 뭐 이제부터 뭐 저기 서서연 되지 않겠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짝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열정을 쏟아 부으셔야 할 때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이 벌써 3주차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 인적성 검사인 H맵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저희가 1, 2주 할 때 그 네. 삼성그룹의 그 시험인 그 G사트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대요. 이게 더 네. H맵이 어렵다고 하니까 좋은 성적 거두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그 대기업 공채 특집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어벤져스 3인방 중에 또 한 분이시죠. 네. 또 제가 이분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기계 같다, 해답지 같다, 네. 인간 해답지 같은 느낌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폭염이라던데 많이 지치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더 힘들어할 시기죠. 네. 그래도 뭐 취준생들은 각자 하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대응하셔야 되니까 어렵지 많이 않으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저야 뭐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이 한 두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 때 좀 실패했던 친구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 이제 하반기를 대응하던 친구들은 9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다라고 오판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좀 템포 빠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홍 강사님은 그 조민혁 강사님과 다르게 어떤 뭐 소리를 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타입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조곤조곤하지만 그래도 더 네. 무서운 그런 타입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조곤조곤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에 이어서 대기업 특집도 함께하고 계신 아주 우리한테 이제 뭐 어떤 패밀리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죠. 임송환 강사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네. 커리어 칼리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을 많이 찾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뭐 그래도 아직 뭐 휴가 계획 세우고 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거 짜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여름날의 기적만 지금 함께 하셔도 이미 한 발짝 더 이 취업 성공에 앞서 나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네.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만 드리기 위해서 잡정보센터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취준생분들에게 정말 정보와 더불어서 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드리기 위해서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서요. 스펙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벤트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거기서 스펙업 방송에 출연하신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어디에서 말 못했던 사연들 다 올려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현명한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잡정보센터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샵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현대차그룹 인적정 시험이죠. HMET 완전 정복을 지금부터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들었기로는 이제 그 10만 명이 지원했고 10만 명이 일단 HMET을 시험 본 건데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는 뭐 국가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지원서가 몰려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닥에 지금 떠다니는, 다시 말해 이제 대기업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집단이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쓰지만 현대자동차도 쓰게 되고 또 영업 마케팅 쓰는 친구들도 양사를 동시에 본인의 최고 목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많던데 사실입니까? 어떤 정도 차이예요? 우리가 저번에 삼성을 좀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은 자료 해석 관련된 부분이 하나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더 세분화돼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적 사고의 유형이 폭은 많지만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기에 공간 지각 이 부분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수많은 취준생들이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취준생의 뭐 수능이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현대차그룹의 인적성 검사죠. HMET. 이게 어렵기로 유명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게 대체 어떤 유형인 거야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죠.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수능 HMET의 실체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돌고 있는 HMET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뽑았는데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홍기찬 강사님이 맞다, 틀리다, 실체를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조 아나운서가 먼저 시작하죠.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차의 역사 에세이, 이게 또 매번 참 어마어마한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공채에는 인적성 시험의 21세기 르네상스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출제 범위도 이렇게 넓고 그렇다 보면 국사는 물론 또 세계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실제로 공부를 하면 뭐 좋긴 좋겠죠. 근데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지원을 하는데 타 기업들은 대부분 국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GS, SK, 뭐 CJ, KB 다 이제 국사만 좀 출제가 되거든요. 현대 역사 에세이는 다른 기업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는 특수한 문제 출제 유형이에요. 그런데 세계사, 국사가 반반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술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세계사를 너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파게 되면 다른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다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사 위주로 좀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차 말고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세계사는 간단하게 아주 주요 사건들 위주로 정리 정도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세계사를 훑는 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근데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역사 공부를 그 학교 다니면서 했던 분들은 지금 홍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훑어도 또 개념을 알 수 있겠지만 전혀 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세계사나 역사 시험이 과연 어떤 걸 검증하기 위한 건지 저희는 그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대생들도 지금 뭐 르네상스도 알아야 되고 또 경영학도들도 무슨 뭐 수리추리 공간 지각 능력도 알아야 되고 좀 부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이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관이라든가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월드와이드적인 시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 좀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정 회장이 예전에 얘기했던 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뭐 그런 관점 때문에 이런 전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역사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뭐 역사 안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뭐 우리 국가관을 본다는 게 공무원 시험은 사실 아닌데. 근데 그쵸.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입사원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크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와 같은 끈끈함, 뭐 이렇게 단체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인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도대체 왜 예전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던 그런 끈끈한 좀 직업관이라든가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역사 인식을
좀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 단결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 조금은 뛰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채용이 좀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홍 쌤도 이런 거 잘하시겠지만 어떤 역사 공부 같은 거는 좀 어떤 인내를 또 필요로 하고 또 부지런함과 어떤 성실의 척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가 어떤 주제를 줬을 때 뭐 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어떤 본인만의 주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척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논술을 시험의 특징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갑심정변을 네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현대 에세이는 르네상스를 만약에 나는 르네상스 모른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정도는 호텔밖에 몰라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죠? 예. 르네상스 개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가지고 논술을 쓰는 과정들 속에서 이 친구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논리적인 접근을 이제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세계사를 바라보는 흐름보다는 역사라는 그 매개체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왜 역사가 이 우리 일하는데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사람의 지성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네.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 에세이 막 하려고 세계사 막 문제집 풀면서 다 배우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그 큰 이슈들에 대한 해석이 나온 책들 같은 걸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좀 풀어보겠습니다. H맷은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일 극단적인 차이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식은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돼요. 모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는 에세이라는 부분이 암기력을 요하고 있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삼성과는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아마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6주가 채 안 되게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준비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승산은 있죠.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이 무슨 고시 공부라고 해서 6달짜리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상 예. 한 2달 정도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문제집 한 서너 권 정도는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언어 수리 추리 이건 NCS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서 다 검증을 하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유형들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소소한 중견 기업들까지도 동시에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죠. 어쨌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뭐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난 이번 넘기겠다 하지 마시고 홍기창 강사님 말씀대로 좀 유형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면서 하반기 공채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풀어보죠. 아까 저기 저희 방송 전에 우리 또 저기 송아 쌤이 또 우리 홍 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제일 어렵냐고. 현대 시험 보려는 거 아니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물어보길래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셨던 게 도시기회 파트가 가장 어렵다 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출제형도 바뀌기도 하고 원래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시기회 파트하고요, 이제 도형 파트가 있는데 이게 시즌마다 좀 차례차례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이제 도형 쪽으로 나왔었고 작년 하반기 때는 또 도시계로 나왔었고 그렇다면 이번 차례는 뭐 아마 도시계 차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사고가 좀 쉽다 보니까 전개도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위 전개도 하나를 보여주고 이걸 합쳤을 때 나올 수 없는 주사위의 모양을 찾아라. 이 정도 수준인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보여주고 그 주사위를 또 이게 굴려요. X축으로 몇 개, Y축으로 몇 개, Z축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 주사위의 모양을 우리가 좀 추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요 쉐입을 보고 주사위를 찾는 수준이라고 하면 현대는 이 부분을 다시 응용시키는 단계까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H맷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더 어려운 거를 풀어서 난이도에 적응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피사트를 먼저 풀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은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고시 뭐 이런 거 준비했던 친구들이 처음 이 취업 시즌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인턴이라든가 프로젝트 경험들이 좀 없고 공부만 많이 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피세 시험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 공부했던 친구들이 적성 시험을 볼 때 보탬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판을 너무 벌려놓으면 또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주력하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대생
은행이라고 하면 삼성과 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여러분들 중에 금융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농협이라든가 몇몇 금융권 관련된 적성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 정말 누가 출제하는 건지 출제자는 이걸 과연 다 알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잘 풀면 회사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주변 네.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냐 이거 이제 우리 이런 말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강의하는 사교육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출판 시장에 나와 있는 적성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그래서 많더라고요. 지금 예.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다 보면은 또 결국에 기업에서 회의를 느낄 거고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적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정말 수능처럼 잘 붙는 친구들을 그냥 위에서부터 잘라가지고 붙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이력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친구는 역량은 뛰어난데 수리력과 추리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응용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저도 뭐 이런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문제집 시각적 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시력 테스트처럼 너무 난이도를 높게 꼬아놓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동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면서 이걸 다 맞춰야 된다. 예전 편하게. 공부하는 버릇 네. 그런 거 버리시고요. 그냥 패턴과 유형을 내가 익히고 시험장에 간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좋습니다. 봐봐요. 네. 홍쌤도 그 못 푼 게 있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풉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거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히 좀 푸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네. 인성 검사를 볼 때요. 어떤 성격의 컨셉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풀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되게 복잡하게 풀어요, 또 그죠? 그러네요. 저는 이 예. 부분을 컨셉을 보면 잡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컨셉을 잡고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뭐 삼성맨, 그게 현대맨으로 강림합니다. 그다음에 뭐 영업사원으로 강림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 문제 너는 불을 보면 평소에 마음이 현혹되냐? 그러면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나 방화범으로 보면 안 되니까 이건 아니지. 잠깐만 이게 우리 기업의 인재상 열정이랑 관련도가 있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컨셉을 유지해가지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컨셉을 과도하게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정직하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방안에 맞춰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인성평가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뭐 친기업적인 성향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조직 친화력이라는 부분, 윤리의식이라는 부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좀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묻는 질문들은 본연의 여러분들의 좀 생각에 입각해서 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대답을 좀 내가 특이하게 한 것 같아도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서 너무 다른 컨셉에 맞춰서 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뭐 기찬 쌤과 함께 HMS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HMS이 어떻게 좀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작년의 경우에는 현대차 공채가 9월 1일에 실시가 됐고요. HMS는 10월 9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실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두산과 더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인적성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HMS, 인명 취중생들에게는 흠맷이라고도 통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 운영 시간 테이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시험 시간이 무려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수능과도 거의 유사한 정도인데요. 그 뒤에 이제 지원자 입실 그리고 출석 신분증 확인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맨 처음 시간에는 흔히 생각하는 언어 유형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보통 취준생분들 중에 이 운영 시간 전체를 문제 푸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실제로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
25문항을 30분에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논리 판단은 15문항 25분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20문항 30분. 이렇게 언어 유형이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을 15분 정도 갖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추론 25문항 30분, 그리고 현대차 H맵 중에 가장 어렵다는 도시기해는 15문항 25분 동안 풀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가 112문항을 총 1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또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거친 다음에 가장 취중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역사 에세이가 남아 있는데요. 2문항을 40분 동안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H맵은 무려 시간만 7시간, 장작 7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유형별로 문제의 오답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마치 모의고사처럼 7시 반부터 2시까지 쭉 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도 길고 어렵기도 어려운 H맵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마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정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차 그룹의 H맵 시험 어떻게 좀 치러지는 저희가 임송아 강사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보는 것만으로 좀 지친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시간이 일단 7시간이고 또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는 시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9월 달에 많이 쓰고 10월 달에 인적성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 이제 뭐 조쌤이 여기서 잘 이야기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자기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창작 활동을 해서 밤에 주로 창작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7시 정도에 잠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패턴을 좀 라이프 사이클도 좀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전 타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9월 달에 자소서 쓰는 게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좀 문제 유형을 그때 좀 풀어보는 습관들을 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좀 패턴에 맞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하면 이제 자기 소개서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설서가 소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삼류 소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낮에 좀 시간을 맞추시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검사 영역별로 한번 짚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언어 이해인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독해 같은 이거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모든 적성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언어 독해 능력 평가예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문단 순서, 이게 좀 순서 맞추는 문제,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더불어 이제 비문 교정, 뭐 틀린 부분 찾아라, 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국문 독해라는 건 단계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공계들이 이 시험을 많이 보는데 독해 속도가 너무 지연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 풀 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문제 풀지 마시고요. 좀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꼭 좀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재도 시간이 안 좁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수능 볼 때 잘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맞아요. 맞히기가 시간 조절이 어려웠는데 힘들어요. 그거 줄이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독해 지문이 좀 길어지면 여러분들 왜 수능 언어 영역 풀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보고 중간에 바뀌는 뭐 나오는 좀 접속사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 좀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기를 좀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너무 지연되는 친구들은 템포가 좀 늦어져 그렇고 어려워지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단어들의 특징은 음절들이 굉장히 긴데 이 언어 영역은 아주 그 긴 음절들을 하나하나 독해할 필요가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 A다, 이거는 블록 B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식화시키면서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논리 판단입니다. 예. 이 15문항에 30분이 주어지니까 문제당에 뭐 2분꼴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2분이 주어지는 건 이게 유일하거든요. 어렵다는 얘기했네, 그렇죠? 뭐 그쵸.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죠? 논리 게임 파트는 이제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리, 논리 이런 영역들을 그거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현대자동차 가시면 안 돼요. 더 훌륭한 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가지고 빨리빨리 도식화시킬 수 있는 기법들을 좀 연습을 해놔야 문제 네. 풀 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쌤은 이거 실제적으로 15분항 푸는데 몇 분 걸려요? 저요?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 제고 풀진 않죠. 그래도 뭐 시간 내 좀 빨리 푸는 편이긴 저는 하죠. 좀 빨리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요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타고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몇 유형들은 패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삼담 논법 뭐 그런 것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파트에서 모든 어떤 뭐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제가 아이들을 응대하다 보면 뭐 과학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저 공대생 이제 아주 높은 대학 나왔던 친구들이 그걸 이제 맞추긴 맞춰요.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모든 어떤 이런 조건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벤다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접근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풀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소소한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좀 어느 정도 얻고 시험장에 가는 건 필요하죠. 네. 저는 이렇게 홍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말을 잘할까 너무 생각이 잘해요. 들면서 제가 볼 때는 홍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적 재산급은 어떤 빌 게이츠급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항상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좀 이게 평소에 논리 판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읽어보면서 네. 그 지문을 좀 이해하는 능력과 또 본인의 사고를 좀 늘려가는 능력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 1교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마지막 푸는 게 아까 보니까 자료 해석 같은데 이거 참 저는 싫어하죠. 뭐 싫어하는 거 참 많죠, 그렇죠? 그래프, 뭐 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표 유형인데 그래프 표 같은 거를 보고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 그런데 예전처럼 단순한 덧셈 문제라든가 뺄셈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뭐 비율을 좀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공부한 친구들 아실 거예요. 이 자료에서 핵심 결국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눗셈을 빨리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약간, 그러니까 어떤 건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 있는 보기들을 먼저 보고,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유일한 좀 장점이 이게 주관식으로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세이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문제 접근을 하고요. 표나 그래프를 볼 때는 그 데이터 값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세대별, 지역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먼저 표의 기준점을 보고 데이터를 접속하는, 결국 이 자료 해석은 독해 파트예요. 그러니까 네. 숫자를 누가 더 빨리 독해할 수 있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이제 풀고 나면 자료 해석 영역까지 풀고 나면 휴식 시간입니다. 꿀맛 같은 네. 15분 아까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GPD가 뭐 15분밖에 안 돼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었는데 밥 먹어야 된다면서. 근데 15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푹 쉬면 됩니까?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 간 친구들이 현대자동차 서류 뚫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친구들이 뭐 그 시간에 뭐 배가 고프고 밥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 회사에서 저 우리 물하고 GPD처럼 그쵸? 예, 그런 사람 호두 과자하고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줘요. 그래서 그런 거 줘도 애들 다 먹지도 않아요. 또 집에 또 가져오거든요. 집중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시험에. 뭐 그냥 좀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음 영역 생각하는 생각 좀 그런 타임으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 7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 끝나면 정말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게 아닐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하지만 기업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는 사람 뽑을 때 어떤 효용성 그리고 뭐 가성비 같은 걸 또 챙기다 보니까 그런 거고, 취업 준비생들은 뭐 그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본인을 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힘들지만 본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고 싶은 곳을 가려면 또 이거 어려운 길을 또 밟고 가야겠죠. 네.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취업이 고시되다 보니까 그 사교육 열풍도 좀 거세지고 있는데 어쨌든 힘을 내시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올 하반기에는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네, 네. 잡정보센터를 통해서요. 네. 네. 자, 다음 영역 짚어봐야 될 텐데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이제 정보 추론 영역입니다. 이거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현대자동차에 있는 독특한 유형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해석은 그냥 1차원적입니다.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독해하냐. 근데 정보 추론은 내가 독해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냐, 변수 가공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데이터를 알려주고 전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을 구해봐라. 안 그러면은 뭐 퍼즐 같은 내용들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연립방정식과 간단한 연립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료 해석은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정도로만 다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좀 쉽게 말해 평균을 구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전체
그러니까 가중평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보 추론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를 좀 여러분들 풀어 보셔야 돼요, 사실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의 객 판매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되게 크거든요. 1000단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치값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업무할 때도 그런 수치값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있군요, 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 패턴을 좀 익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적성 검사 영역이 도식 이해입니다. 예, 아까 예.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파트는 그 어떤 유형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좀 다급한 성격이 좀 급한 친구들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식의 문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그 패턴을 그러니까 뭐 도형을 회전을 시킨다, 대칭을 시킨다, 색반전을 한다, 뭐 이런 패턴들을 주고 그렇게 변화된 내용들과 과거 사항을 이제 순서더식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참으로 갈 거냐, 거짓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앞단에서 작은 실수가 있게 되면 시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도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도 좀 추론, 알고리즘식의 문제 이게 LG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하면 된다. 또 풀어보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이게 저 어떤 방금 전 홍기찬 쌤의 말씀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하면 될까요?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성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푼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출판사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합 인적성으로 이제 묶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업의 서류를 합격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통합 인적성 정도를 좀 풀어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출제 범주가 가장 넓은 G4 정도를 저는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자동차 공모전, 그다음에 무슨 SOC 로봇 공모전, 그다음에 뭐 라인 트레이서 같은 공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과 아주 밀접되는 이력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현차 서류를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예전에 저 학생 중에 문과 여대생인데 그 친구는 자동차 회사에 가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카센터에서 알바를 했고 기능사 정비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회사에 대한 그런 몰입도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다른 유형 말고 현대 자동차의 문제 유형도 미리 좀 봐두면 네.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인적성 시험 시기를 보면 삼성보다 현차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여자분들이 정비 자격증 땄다면 말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뭘 내가 해야 될까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HMET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기찬 쌤, 네. 이제 여름방학이 6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주간의 HMET 공략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성은 결국엔요. 이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 가면 내가 좀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숫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성은 자신감, 그러니까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 유형을 알고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시면 템포가 조금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그런 과정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차그룹 HMET 시험 인적성 검사 고득점 비법을 지금까지 미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앤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TV 취업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사연을 저희가 들어보고 또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인천 고용센터로 좀 들러볼까요?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번 주도 신입 채용권인가요?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신입과 경력 채용 각각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럼- 종합 세트군요. 예. 바로 인천 지역 채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인천 지역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에어코리아입니다. 네.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는 인천 국내공항에서 항공역의 운송 서비스 전문조업 업체입니다. 모집 분야는 운항관리 서비스 부서의 항공운항관리직 분야입니다. 이게 에어코리아가 주무관님 지난달 박 대통령이 모범 기업으로 선정해서 방문했던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주식회사 에어코리아는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인 동시에 예. 시간 선택제 일자리 우수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수 기업이었군요. 예. 네, 오늘 채용 알려주실 항공 운항관리직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외항기 및 전세기의 운항 계획 작성 및 관리 등 운항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행 갈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지원 자격증 알아볼까요? 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고요. 네네. 영어와 중국어 회화가 가능하시고 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항공운항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급여와 또 접수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고요. 네. 회사 내규를 따른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8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는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인천 지역 구인 사업장은 네. 주식회사 화인정밀 산업입니다. 화인정밀 산업은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339번지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로서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화인정밀산업에서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하는 건인데요. 예. 주 담당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부품 및 전력량계 부품 관련 입출고 관리와 네. 수율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 지원 자격 부분하고요. 근무 형태 좀 알려주시죠. 네, 초대졸 이상 대졸 학력으로 동종 분야 경력은 2년 이상 되셔야 지능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서 7월 27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접수 마감이 바로 다음 주니까요. 경력직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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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 가보죠.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어제 그 서울시에서 일자리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 같은 좋은 일자리와 노동 조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고용 불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서울 지역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울 지역 기업은 주식회사 청남건설입니다. 예, 예.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체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이름이 아주 이쁘네요. 건설업체 네. 주식회사 청남건설에서 일반 사무원직 모집 채용인데 경력 채용인가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예, 예. 건설 관련 초급 기술자, 수첩 보유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를 말씀드리면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상여금 20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입 채용건인데요. 접수 마감일 참 중요하죠. 언제까지인가요? 네, 접수는 9월 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요. 워크넷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비타민뱅크입니다. 네, 네. 주식회사 비타민뱅크는 도매 및 상품 중개 업체로서 서울 강동구 양대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번 구인권도 신입 채용인가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신입 채용이고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에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학습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채용건 모두 신입인데요. 네. 그래서 지원자들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근무 형태와 그리고 접수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접수는 9월 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채용이 좀 넉넉한데요. 9월까지입니다. 9월 뭐 그래도 금방 오겠죠. 네. 미리 자기소개서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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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법 없고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자세한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아주 긁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주는 아주 유쾌한 코너죠. 네. TV 취업 상담소입니다. 네, 취업 보객의 주임 연구원이시죠.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게 그때 저희가 듣기로는 춤추는 엔지니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춤추며 지냈습니까? 네네. 사무실에서는 열심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셨군요. 퇴근하고 나서는 춤도 추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영 코치님 말씀대로는 요즘 엄청나게 바쁘시다고 하던데 뭐 휴가는 없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 저만 바쁜 건 아니라서 네. 취준생들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저는 휴가를 좀 길게 멀리 다녀오려고 여름 휴가는 포기하고 음. 네. 그다음에 겨울에 좀 가을 길게 휴가 갑니까? 겨울에 가려고 겨울에.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이슬란드로. 꽃 청춘 지금 찍으러 가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거 보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저희가 바쁜 날도 좋지만 지난 시간에 왜 그 취업 스트레스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스트레스 저희도 직장인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제 저희 모두 좀 그 휴식을 통해서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네. 살만 말랑말랑해요. 근데 어떡하죠? 네, 예, 저희 큰일입니다. 멍을 한번 때려볼까요? 자, 멍 때리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자, 오늘 그 시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사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사연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은 2번의 회사 생활을 하고 퇴사한 지 2달째인 취준생의 고민 사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연을 읽어주실 분은요. 수요일마다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죠. 네. 이남기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멍기우 씨. 네, 먼규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저희.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부터 좀 들어보죠. 예. 네,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약간 네. 답정너 느낌이 있는데 네, 답정너.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좀 살려서 피곤해요, 답정너. 네, 좀 예. 피곤한 느낌.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닉네임은 또 행복하세요. 본인은 못하면 주문하기 떠넘- 많아 떠넘기는 이렇게. 거죠. 여기 앉고 싶네요, 정말. 닉네임은 행복하세요님의 사연인데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대면 아는 2개의 기업 홍보팀에서 총 4년 넘게 경력을 쌓고 퇴사를 한 지 2달 정도 된 이직을 준비생인 취준생입니다. 네. 뭐 퇴사한 이유로는 이전 회사가 너무 24시간 빡세기도 하고 또 연봉도 짜고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관뒀는데요. 이 퇴사하고 최근에는 포지션 제안 오는 홍보 대행사가 있긴 했는데 또 거기는 가기 싫고 그래도 을보다는 갑이 나을 것 같아서 기업에 가고 싶은데 이제는 이력서 넣는 것도 지치네요. 아직 2달이면 좀 더 버텨도 되는 건지 제가 5년 이상 다닐 회사를 가려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좀 좋은 회사가 가고 싶습니다.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꾸 좋은 곳으로 취업이 안 될까 봐 조바심도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매일 좋은 자리를 주시하고 있고 헤드헌터한테도 뭐 하루 2통 이상은 전화가 오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거겠죠? 더 나은 이직을 고민하는 저에게 맞는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네. 취업이라는 게 참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힘들고 또 이게 나올려니 또 나온 나와도 이후가 걱정돼서 힘들고 힘든 거의 연속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분은 여성분이시죠, 이분이? 여성분 아니신가요? 남성분이신가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예, 뭐 답이라 좀 해봐요. 예,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 근데 나오긴 좀 두려운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인데요. 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취업이 힘듦의 아이콘이 돼버렸는데요. 네.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답정너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일 많이 많이 받-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좀 쉴래요.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약간 답을 정해놓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되게 그 막상 고민 상담자분 입장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게 월급이라는 걸 받다가 갑자기 월급이 끊기는 것도 이 끊기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될 거고 네. 또 일을 잠시 쉬고 싶긴 한데 쉬자니 또 이 돈이나 상황이 그렇게 또 나한테 여유롭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네. 현실도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고민 상담자분의 내용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유경험자 아니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프리랜서, 예, 말 좋은 프리랜서 생활 좀 오래 했었죠. 예, 좀 뭐 비슷하게 뭐 겪어봤습니다. 그 아프신 부분을 찔러야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설명해 우선 주시죠. 예, 네. 고민 상담자분 내용을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되면 아는 기업 2군데서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우선 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4년 이상이라는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펙입니다.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4년 이상 경력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기간에 뭐 마지노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직군과 분류에 따라서 좀 틀리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조선업이나 건설업, 건축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5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고민 상담자분처럼 홍보나 아니면 항상 티오가 나는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년만 해도 예,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 일부 취업 준비생분들은 뭐 들어가서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굉장히 좀 인정받을 만하고 또 헤드헌터들한테 전화도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좀 걱정을 지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어떻게 좀 느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걱정과 불안감이 이 취업이 안 될 때 걱정 불안감은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걱정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고 상당히 불안할 거라는 그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불안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기 강사님 계속 좀 짚어주시죠 이걸요. 네, 그렇다면 우선 고민 상담자분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24시간 빡세다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다면 이제 좀 쉴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모든 기업에서는 휴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오프닝 때도 말했듯이 근데 휴가라는 걸 주는 거는
그 휴가를 다녀온 뒤에 좀 더 고효율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쉴 시간을 주고 몸이 심신이 좀 더 풀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직을 성공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쉴 걸. 이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좀 본인에게 릴렉스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쉴 예. 때는 잘 쉬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도 저는 한 번씩 꺼주시고 쉴 틈을 줘야지 더 나중에 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저기 휴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가진 자의 쉬어야죠. 마음으로 좀 얘기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쉬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근데 보니까 네. 막상 좀 쉰 다음에 더 좋은 기업 가고 싶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쉬라고 하셨잖아요. 방안을 주셔야죠. 그냥 쉬고 손가락 빨면 어떡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지금 상황이랑 새 직장을 얻어서 이직을 성공하셨을 때 상황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24시간 빡세고 연봉이 짜다라고 그래서 퇴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런 퇴사 고민을 안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내용에서도 정말 좋은 회사를 좀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직장인 이직 사유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한번 네. 보실게요. 그만두게 되는 이유군요. 네. 예.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고민 상담사분처럼 퇴사하는 이유 1위가 연봉 불만족입니다. 어쩔 수 없죠. 불변의 네, 진리죠.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게 일했는데 그만큼 돈을 못 받으면 열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회사 혹은 내가 일한 사안에 대해서 알아주는 회사로 가고 싶은 게 예. 아무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유가 1위랑 일맥상통합니다. 예. 예, 보시면 불안정한 회사, 열악한 근무 조건, 부족한 복리 후생 이게 다 전부 연봉이 짠 회사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연봉도 적게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조건이나 복리 후생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 항상 어딜 가나 이렇게 돈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회사를 피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정말로 퇴사할 마음이 안 생길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표에서 보셨다시피 사위가 굉장히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상사 및 동료의 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좋은 회사를 갔을 때 회사가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회사나 좋은 회사를 가더라도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좋은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좀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들어왔다는 건 나의 상황이 나의 수준이 또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회사에 나를 불러준다면 모르겠지만 돈이 불만이지만 다른 데 불러준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현상에 좀 만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강사님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 가서도 또 돈은 만족될 수 있지만 그러지 또 다른 못할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코치님도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이직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이직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네.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네, 그렇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제가 모르죠.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저는 이런 상담이나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있었어요. 있었고 연봉도 좋았는데 어디예요? 실제 D 그룹사. D그룹. 부산 정도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캐치푸셨습니다. 예, 예. 네. 그 회사에 있었는데 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합당한 연봉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뭐 휴가 이런 것들이 안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패드업 완전 지쳐서 방전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쉬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안 쉬어지는 거죠. 불안하죠. 네, 고민 상담자분처럼 이게 다음 회사가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무슨 이틀은 쉴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식충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예. 되지? 그러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난 쉬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가야 되나라고 한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뭐 3사 중에 하나입니까? 뭐 S사 S사. 였었는데 삼성 내지는 그래서 정리하고 여길 있습니다. 가야겠구나라고 했는데 나 쉬려고 때려쳤는데 왜 안 쉬고 있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쉬자.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포기하고 그냥 영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1년 동안 영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했고 그 1년 뒤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연봉으로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건 이제 외국 독일 예. 회사에서 독일에서 일을 하다 왔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독일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지멘스 이름 됐습니까? 예. 이름은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회사에서 정말 제 나이 때 받을 수 없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영국에서 영어라는 스펙을 관리를 한 거잖아요. 쉬기는 쉬었습니다만 스펙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면서 쉬시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쉬는 건 하루 이틀 정도. 그 이후에는 내가 뭘 더 부족하고 어떤 걸 채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 자기 개발에 좀 초점 맞추라는 거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자랑만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힘을 좀 내라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정말 방전이 돼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만큼의 인풋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믿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낙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류에서 탈락을 하거나 면접에서 탈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또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쉴 때는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남기 아나운서가 어디로 사연을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왼쪽 하단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는 고민거리 있으시면 적어주시면은 저희 TV 취업 상담소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김현준 코치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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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부센터 또 오늘 준비한 소식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도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차그룹의 합격 전략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 현대차그룹의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